대한민국 뽕짝의 대표주자, 자신의 음악이 곧 장르가 되는 가수, 8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많이 회자되는 가수. 그렇다, 오늘 설명할 인물은 신바람 이박사이다. 때는 1954년 경기도 양주군 화도면 국악인이었던 부모 사이에서 이박사가 태어났다. 이박사는 초등학교 때부터 가요를 시작하여 초등학교를 졸업 후 중학생 때는 락음악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19살이 되었을 무렵 뽕짝의 길에 접어들었다. 어린 이박사는 몸이 약하였지만 오기는 있었다. 그래서 친구와의 싸움이 일어나면 다치는 한이 있더라도 악착같이 달려들어 친구들에게 무서운 아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어린 이박사는 여러가지 직업을 갖기도 하였다.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하였으며 17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3개월간 남의 집 살이를 하기도 하였다. 이때 이박사는 잔심부름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남의 집 살이를 그만둔 이박사는 기술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이박사는 읍내 양복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이박사가 3년간 양복점에서 일하는 동안 이박사는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직장에서는 점심밥이 제공되지 않았고 집과의 거리도 멀어 매번 밥을 먹기 위해 집으로 가기에 시간이 모자라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일을 많이 한 것이 아직도 자신의 몸이 약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회고했다. 20살이 되기 전 이박사는 담배와 술을 배웠다. 그 당시 이박사는 동네 양아치들에게 얕보이지 않기 위해 술과 담배를 마셨다고 회고했다. 그런 식으로 방황하던 이박사는 점점 일을 하지 않게 되었고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한 이박사는 근처 이발소에 다니게 되었다. 이발소의 일 또한 양복점 못지않게 힘들었다고 한다. 이발소에서 일하던 이박사는 일을 관둔 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고향으로 돌아간 이박사는 직업을 많이 바꾸게 된다. 우체국에서 5개월, 중국집에서 5개월, 다방에서 7개월, 당구장에서 4개월을 일하며 직업을 바꿔나갔다. 그러던 이박사에게도 기회는 찾아왔다. 1973년 KBS에서 진행한 민속 100일장의 지방예선에서 입상을 하게 되었다. 덕분에 이박사는 서울로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전국에서 서울로 모인 실력자들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고 이박사는 본선에서 탈락하게 된다. 본선에서 탈락한 이박사는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박사는 가수가 되기 위하여 청량리역에서 구두닦기를 한 돈으로 종로이가 백제약국 2층의 조그만한 개인 작업실에서 음악을 배웠다. 이때 이박사를 가르친 선생님이 바로 작곡가 임종수이다. 그렇게 1년간 서울에서 버티던 이박사에게도 한계가 찾아왔다. 그렇게 이박사는 음악에 대한 지식 조금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고향으로 돌아간 이박사는 다시 양복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이박사는 1년간 양복점에서 일하면서 음악을 계속하였다. 1976년 계속 일을 하던 이박사는 자신의 양복점을 차리게 된다. 하지만 그 양복점은 오래가지 못했고 5개월 만에 망하게 된다. 그 후 다시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양복점에서 라면만 먹으며 5개월간 일하며 돈을 모아 또 한 번 양복점을 차리게 된다. 그러나 그 양복점 또한 얼마 안가 다시 망하게 된다. 그 후 친구의 땅을 담보로 다시 양복점을 열었다.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했지만 양복점에 흥미가 떨어진 이박사는 친구에게 빚을 갚은 후 새로운 직업을 찾게 되었다. 이박사가 찾은 새 직업은 바로 관광버스 안내원이었다. 관광버스 가이드는 마음껏 노래를 부르며 공짜로 밥을 먹고 팔도를 여행할 수 있으며 돈 또한 어느 정도 벌리는 이박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직업이었다. 당시 이박사는 결혼을 한 상태여서 돈이 필요했고 관광버스 안내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덕분에 이 박사는 집안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 그렇게 이 박사는 11년간 관광버스에서 일을 하게 된다. 이 박사는 관광버스에서 일하게 되면서 신바람 이 박사라는 별명도 얻게 된다. 또한 이때 관광버스에서 노래를 하며 자연스레 애드립을 연습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이 박사의 시그니처인 애드립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렇게 일을 하던 이 박사는 어느 날 테이프를 팔던 친구와 만나게 되었다. 그 친구는 이 박사에게 테이프를 한 장 내보자고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이 박사는 청주의 맘모스 태광음반이라는 회사에서 리듬박스 하나로 음악을 틀어두고 2시간 만에 녹음을 완료시켰다. 그리고 그 테이프에는 자신의 별명을 붙여 신바람 이박사라는 제목을 붙였다. 그렇게 1989년 4월 이박사의 첫 앨범이 탄생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은 이박사였지만 테이프는 40만 장이 팔려나가며 그 후 태광음반에서 2집인 유원지 남자 기생을 녹음하였고 그 후 서울 오아시스 레코드로 이적하게 되었다. 그렇게 가수로서 성공할 것 같았던 이박사였지만 그의 가수 생활은 쉽지만은 않았다. 이전에 다른 가수들의 노래를 부를 때는 자신의 특징인 애드립을 노래에 잘 녹여내어 성공했지만 이후 다른 노래들은 그러지 못하였다. 이 박사의 수익은 점점 줄어들었으며 잔치나 밤무대를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나갔다. 그렇게 밤무대를 전전하던 이 박사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 박사와 그의 아내는 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합의 이혼을 하게 된 것이다. 이 박사는 거의 모든 재산을 잃고 고등학생인 아들과 지하 단칸방에서 새를 들어 살게 되었다. 그 후 아들의 소개로 재혼을 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박사에게 소니 뮤직 코리아에서 연락이 왔다. 당시 일본 소니에서는 이 박사에게
관심을 가졌다. 당시 일본에서는 한창 테크노가 유행을 하였고 이 박사의 뽕짝이 그런 취향에 잘 맞을 것 같다는 이유였다.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이 박사는 일본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고 3년간 6장의 음반을 출시하게 된다. 일본에서의 이 박사는 무도관에서 일본 데뷔 콘서트를 하였으며 당시 일본 최고의 가요 프로그램인 헤이헤이헤이 뮤직캠프에도 출연하였다. 또한 간초 제약회사의 CF를 찍기도 하며 수많은 활동을 하였다. 98년 한국으로 돌아온 이 박사는 한국에서도 활동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마침 한국에서 이 박사의 인기가 높아졌다. 당시 한국에서는 이 박사의 몽키 매직과 영면이 많은 인기를 끌었다. 또한 2001년 돈을 많이 벌게 된 이 박사는 자신의 저택을 구입하게 된다. 하지만 그렇게 잘 나가던 이 박사는 어느 날 호련히 사라지게 된다. 집 앞에 나무를 다듬던 이 박사는 비가 내리자 비를 빠르게 피하기 위해 7m가 되는 사다리를 점프로 뛰어내려오게 됐고 다리를 다쳐 1년 반 동안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 이 박사는 이때 집을 점점 작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며 이사를 자주 하였다고 한다. 1년 반 동안 활동을 못한 여파로 이 박사의 인기는 많이 하락하였고 공백기를 가지게 된다. 공백기 동안 2번이나 사기를 당하고 스케줄 취소에 대한 위약금을 배상하게 되며 거의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대중에게 잊혀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이 박사의 노래는 계속 대중들에게 회자되었고 2012년 놀러와에도 출연하며 근황을 알렸다. 2014년에는 트로트 X에 출연하기도 하였으며 2019년에는 인천으로 이사를 하였다. 또한 2층 사무실을 얻고 라이브 카페를 돌며 생활을 이어나갔다. 2020년에는 빅데디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와 계약 후 새 앨범을 발매하였으며 킬링 트로트, 복면가, 코미디 빅리그 등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하였다. 올해는 갤럭시 스토어 광고 음악을 부르기도 하였으며 진주 파프리카라는 곡을 발매하기도 하였다. 비록 여러가지 불행한 사건이 있었고 또한 한때 저평가를 당하기도 하였으나 이 박사는 한국의 슈퍼스타이며 위대한 가수이다.